권 제14 한기 6 기 알봉 곤돈 진 중광 협프 범 8년 권 14권이 시작을 합니다. 한기 6번째 내용입니다. 태종 효문 황제 중 전 3년 갑자 공권 전 177년 태종 효문 황제 중에서 전 3년치 분으로서 갑자년 BC 177년입니다. 1. 동 10월 정해회 1. 유식지 겨울 10월에 정유일 금음날 일식이 있었다. 2. 11월 정묘회 1. 유식지 11월 정묘 1. 금음 때 일식이 있었다. 3. 소활 전견 여부지국 복사미행 황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조서를 내리기를 전에 여루를 파견하여 각국으로 가게 하였으나 어떤 자들은 사양하여 가지 않았다. 승상 심지소중 기위 짐 솔열후지국 승상은 이 일은 짐에게 매우 소중함으로 중함으로 그를 짐을 위하여 그들을 여루를 인솔하여 그 각국으로 가게 하라. 12월 면 승상발 견 취국 승상직을 면하게 하여 승상발을 승상직에서 면하고 그 나라들로 가게 하였다. 파견하였다. 올해 위 태위 관영 위 승상 을해년 태위 관영으로서 승상으로 명하고 파 태위의 관직을 파하였다. 파하고 승상으로 위촉하였다. 예. 자, 수고하셨어요. 자시성권 제14는 그래서 1권부터 시작해서 14번째라는 뜻이죠. 권제라고 하는 건 순서수니까. 그 다음에 한기 6, 아까 읽으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알봉곤돈 진 중광 협흡 범 8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옛날에 우리는 요새 이제 갑자, 을축, 묘긴,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이렇게 가지고 육식갑자를 씁니다. 갑을, 병정, 이제 갑을, 병정 이렇게 10개로 나가고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술에 12개로 나가죠. 10간 12지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묶어보면은 6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람도 나이도 60이 되면은 이제 환갑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년이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다음번에 갑자년이 나타나면 6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가지고 예전에는 연도를 계산했죠. 갑자년에 을축년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옛날 노인들은 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 갑자, 을축, 갑을병정이라든가 자축인묘 이것은 그래도 이제 간화된 거고, 그 이전에는 이거 이제 갑을병정 이걸 갖다가 두자씩을 묶어서 두자 또는 석자씩을 묶어서 갑은 여기서 이제 갑은 뭐로 돼 있냐면 알봉이라고 그래서 요 고갑자 표를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인터넷에서.
그 다 나와 있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이제 드려도.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는 그 알봉이고, 아니 갑은 알봉이고, 아들 자자 요것은 곤돈입니다. 그러니까 알봉 곤돈을 합치면 요것이 이제 우리가 요새 쓰는 갑자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밑에도 중광이 신이고, 그리고 협흡이 미입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기, 갑자, 진, 신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기는 뭐냐? 어디부터 시작한다. 일어날 기자니까요. 그죠? 일어날 기자니까 이제 어디부터 시작. 그러니까 갑자년 이 한기 6에는 갑자년에서 시작해서 언제 어디까지 썼냐면 그 신민년까지 썼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해 보면 8년간이 된다. 그러니까 한기 6에는 8년간의 역사 기록이 돼 있다.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알았어요? 왜 이렇게 풀었어요? 어? 왜 이렇게 풀었어요? 어? 왜 이렇게 갑자를 길게 했어요? 아니, 그건 고갑자. 옛날에는 그렇게 고갑자, 옛날 갑자로 쓰다가 그 복잡하잖아, 길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걸 한자로 바꿨어요, 전부. 가볼명정.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직? 갑자랑 신미가 나중에 나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 안 됐나 봐요. 아니, 그렇죠. 아직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유식한 척 하려면은, 유식한 척 하려면, 요 얘기를 한 번쯤 이제 그 머릿속에 들었다가, 이제 절 같은 거 있잖아. 절 같은데, 현판 같은데 가면은, 이제 뭐 쓰고 나는 몇 년에 이걸 썼다 이런 그러는데, 이제 이걸 갑자을축으로 써도 되고, 뭐 서기로 써도 되고, 이제 모두 써도 되는데, 이 유식한 이 글씨 쓰는 양반이 고갑자를 탁 써놔요. 그러니까 이 배란간에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예를 들어서 갑자년에 썼다면 배란간에 알봉 곤돈에 이렇게 써버렸단 말이야. 그럼 이거 한번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은 이게 뭐라 죽이라는 소리인지 저거 뭔 소리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끔 가다가 이제 옛날 건축물 같은데 이제 현판 같은 써오면 이 고갑자를 쓴 사람이 덜어는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요새는. 그래 가면은 딱 보고서 한마디 딱 하십시오. 그러면 야, 유식하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갑자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이 사마광 때도 고갑자를 썼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갈아쳐놓고 이제 현대어로 갑자로 이렇게 고쳐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길은 시작, from 이거, 지는 to 이랬죠.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그 계산해본 모두 무릇 8년간의 기록이 이 간기 6에 써있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태종 효문황제 중글에 태종 이건 묘호 그 다음에 시호 효문황제 시호 이렇게 되죠. 묘호라는 건 사당에 들어가는 칭호죠. 그럼 효문황제 중이라는 건 상중하 이렇게 이제 효문황제에 관한 기록이 이제 3권에 아마 실려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중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삼년이라는데 이 효문황제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게 연호를 정합니다. 연호를 정해서 우리는 요새는 이제 전 세계가 거의 한 최소한 70-80%는 세계 사람들이 이제 서력기원을 씁니다. 그래서 서력기원 서기 금년이 2016년 이렇게 되는 거. 물론 이제 이제 이걸 안 쓰는 데도 있죠. 안 쓰는 이제 북한 쪽에는 주체 금년이 몇 년이냐? 90 몇 년이죠. 예? 예. 주체 90 몇 년 이렇게 쓰죠. 북한은. 물론 거기다 이제 서기를 병기 갑디다. 그리고 이제 이란, 이라크, 이슬람 쪽에는 이제 이 서기하고 연도는 같은데 이제 AD라고 하는 말을 안 쓰죠. 이제 AD는 이제 예수를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거긴 우리 예수를 기준으로 하는 걸 안 쓰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않습니다. 이슬람 쪽에 가면. 하여간 그렇게 되는데 예전에는 전체 연도 계산을 갖다 임금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라고 우리가 보통 문제 전삼년. 이근데 전삼년 후 이제 전후 이렇게 또 나눠서 그 연호를 갖다 매기지 않고 이렇게 썼습니다. 경제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후에 이제 연호가 생기면은 이제 경제 때도 연호가 없죠. 그 무제 때 가서 이제 연호가 생기네요. 이제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이제 무제라고 하는 사람 때 와서 임금 때 와서 이제 연호가 처음으로 이제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연도.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설명을 듣고 나면 쉬운 건데 설명을 못 들으면 이게 그냥 넘어가기가 쉽죠. 그래서 동시월 정유회, 회라고 하는 금음이란 뜻이죠. 정유일인데 이 갑을병정에서 날짜도 이제 정유일인데 회 금음이다. 그래 일유식지 이건 일식이다 그런 말이죠. 예. 그다음에 11월 정묘일에 회 금날이죠. 정묘일이면서 이날 금날인데 그래서 일유식지 여기서 또 일식이 있었다. 종활 조서를 내려서 말했다. 그죠? 뭐라고 그러냐면 견 열후 지국 전에 이제 이 문제가 말하는 거죠. 전에 견 보내다 파견하다 그런 말이죠. 열후를 파견해서 열후를 보내서 국으로 보냈다. 국이라는 건 그 열후들은 각기 자기의 본국이 있거든요. 그죠? 이제 군후라든가 무슨 이제 국이 있는데 그래서 여론 그 지역에 가서 있도록 해 있죠. 그러니까 네 해당 지역 국가로 가라. 장안에 있지 말고 이제 그런 뜻이죠. 열후를 보내서 그 나라로 본국으로 가게 하였는데 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일인데 그렇게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혹가다는 이것은 사양하고 그렇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사양하고 미행 아직 안 갔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제 왜 이 본국으로 보내냐면 이게 다 이제 자위를 받은 사람이 장안해 가지고 북새기고 있으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가서 이제 자기 받은 그 본국으로 가 있어라.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제 자꾸 이거 보냅니다. 이게 이제 말씀이 되니까. 왜 안 가려고 해요? 시골 가 있으라면 안 좋잖아. 그렇잖아요. 장안에 있어서 그래도 왕자나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황제의 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장안에 있으면 그냥 좋은 집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지내고 그러잖아요. 그럼 멀리 떨어져 가지고 한참 가면 말이야 거기 좋은 것도 없고 원래 잘하던 데도 아니고 이제 그러니까 안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이 황제의 아들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나이가 어리면 나이가 어리니까 못 보낸다. 그냥 2살짜리, 3살짜리도 무슨 왕 이렇게 임명하잖아요. 봉황을 하잖아요. 그냥 1살짜리, 2살짜리 또는 10살짜리가 지역에 가서 무슨 제후왕 노릇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럼 누가 제후국은 다스려요? 승상을 보내는 거예요. 그 지역에 승상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실제로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승상을 보내요. 명목상으로 이제 제후왕이 그 대장이지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승상이 이때 누구냐 하면 주발이거든요. 승상은 심지소중이라 심이 중히 여기는 바요.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바의 분입니다. 당신 참 내가 중히 여기는 분이지. 이 갈치자는 여기서 주격으로 봐야죠. 그죠? 그 설명 그 전에 해드렸죠. 심지소중이라. 그러니 그런 말이죠. 짐을 위해서 그죠? 열후
여루라는 거 후를 갖다 여러 사람을 갖다 늘어놨을 때 여루가 되죠. 여루들을 인솔 해서 이제 아직 안 간 사람이 있으니까 여루죠. 여루를 인솔 해서 지국 그 나라로 가게 하시오. 그러니까 당신이 좀 몸을 모이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 네가 네 본국으로 가면 여기 안 갔던 사람도 야 승상도 가는데 내가 안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증량했죠. 그래서 12월에 면승상팔 승상인 주발을 면직시키고 승상에서 면직시켰단 말이겠죠. 그리고 의뢰일에 그죠? 의뢰일에 이 태위 관영으로 위승상하나 그 당시에 태위인 관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승상으로 삼다. 그러면 태위 자리가 비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태위 자리를 갖다 누굴 넣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파태위관 태위라고 하는 관직을 없애버려가지고 파라는 거 없애버려가지고 속 승상에 소속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승상이 과거의 승상의 업무와 태위의 업무를 갖다 한꺼번에 하도록 이제 요즘식으로만 정부 조직 개편을 한 거죠. 네, 그랬다는 뜻입니다. 네. 전 3년이 그럼 효문왕제가 6년인데 앞에 3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앞쪽으로 3년, 그다음에 뒤쪽으로 3년 이렇게 이제 뒤쪽으로 1년, 2년, 3년 이렇게 해야 되겠. 근데 어디를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전과 후로 나누었는지 분명히 지금 기준을 내가 발견을 못 하겠어요. 하여간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근데 그거로 효문왕제 그냥 전 3년 하면 이해가 가는데 가운데 중자가 있으니까 어디요? 상중하에서 아까 중이라 그랬잖아요. 그건 이제 권수로 치면 효문왕제에는 세 권을 상중하로 나눠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럼 곧 저기 앞에 보시면은 연도와 상관없이 그렇죠. 권이 세 개라. 그렇죠. 네, 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4월 성양 경왕 장궁 여름 4월에 성양에 있는 경왕장이 죽었다. 5. 초 조왕 5. 헌 미인 고조 득행 유신 4월 초에 조왕 유오가 미인을 고조께 헌납하여 황제가 가까이 하여 회임하였다. 급 관고 사발 미인 역 좌계 하내 광고의 일이 발생하게 되어 미인이 그에 연좌되어 한 해에 구류되었다. 한 해 그게 하남이란 말이 또 빠져 있습니까? 한 해라고는 지명이죠. 네. 미인 제 모제 조겸 인 벽양후 심식 기온 여후 투 불궁백 미인은 그 어머니의 동생 조겸으로 인하여 벽양후를 속이고 벽양후를 살펴서 여후에게 여후를 속이고 또 여후를 질투하여 옳지 않게 말을 하였다. 미인 이 생자 그 미인은 이미 아들을 낳았는데 성을 내서 즉 자살 노하여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다.
이봉 기자 예상 그 아들을 섬기는 관리가 황제께 배알하여 상 이르니 상회 황제께서 후회하시고 명지 말장 그를 장자로 이름하였다. 영 여후 모지 여후에게 명령하여 그의 어미로 명하였다. 이 장 기모 진정 이로써 그 애미를 참으로 정하여 장사 지냈다. 후봉 장위 회남왕 나중에 회남왕으로 자라서 회남왕으로 봉하게 되었다. 예. 4번이요. 하는 여름이죠. 근데 4월에 성양, 경왕, 장훈 이게 몇 개의 말하면 명사가 여기 합쳐져 있죠. 절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육군대장 제1군 사령관 아무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육군대장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계급이고 직책은 1군 사령관이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이제 우리 요새는 그렇게 쓰지 않지만은 이제 예를 들어 무공훈장을 받았다면 무공훈장 받은 아무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전엔 자와 호를 한꺼번에 쓰게 하고 이제 그 시호도 쓰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됩니다. 여름 4월에 성양 경왕 그래도 성양은 요것은 봉국의 이름입니다. 그럼 봉국에 성양국이라고 하는 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왕은 성양왕이겠죠. 성양왕인 사람이 누구냐면 장은 그 이름입니다. 그게 유장이죠. 성양왕인 유장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에게 시호를 붙였어요. 시호를 뭐라고 붙였냐면 경이라고 붙여요. 경왕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합쳐서 보면 성양, 경왕, 장, 유장이 죽었다. 그 이제 다 명사죠. 이걸 만약 이 명사를 이제 그냥 한문 뜻으로 해석하면은 좀 물론 이 이름을 질 때는 그런 뜻을 가지고 지었겠죠. 그러나 이름 부를 때는 그렇게 부르면 다경 씨도 마늘 따자 경사인지 차다요. 차다. 사다? 차. 차다 짜요. 다경이 그 차다자를 쓰는 맞지 않은데 하여간 경자는 경사경. 경성이죠. 차를 마시니 경사스러운 도다 이런 뜻으로 뜻은 그렇게 부모님이 지셨겠지만은 우리가 부를 때 그런 뜻으로 해석해서 이름을 부르면 이름이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다경 이렇게 부르는.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서 역시 성양국의 그 경이라고는 죽은 다음에 시호를 받은 그 왕인 유장이 죽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알았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라한 말은 이것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이 자치통감은 연도별로 이렇게 쭉 써나가는데 날짜가 먼저 한 것 순서대로 이렇게 써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배란간에 어떤 사건이 이제 써야 될 사건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다경 씨가 큰 졸업 논문을 썼다. 이렇게 됐어요. 졸업 논문이 아주 굉장히. 그러면 배란간에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써지잖아요. 2016년 몇 월 며칠 이제 무슨 논문을 썼다. 이렇게 쓰면은 하늘에서 배란간에 떨어진 사건 같이. 그러니까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경 씨가 3년 전에 학교에 입학해서 그래서
막 오늘 논문 썼다. 이렇게 쓰면 그 사람이 그래 3년 동안 연구를 하니까 그런 논문이 나왔구나 이렇게 이해가. 그러면 오늘 날짜를 쓰면 오늘 날짜에 했는 3년 전 얘기를 쓰면 3년 전에 입학했다. 뭐 어떻게 했다 이건데 이걸 다 한꺼번에 말하면 다 검색해서 봐야 이 사람이 논문을 썼다. 그 3년 전에 검색해가지고 입학했다 찾려면 사실 읽는 사람이 얼마나 부족했어요. 그것은 이제 물론 구체적인 사건이 하나 상당히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날짜에 따라 쓰지만은 이렇게 어떤 사건을 하기 위해서 그 시작 일어날 때는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이것은 그 앞에 거지 알아야 비로소 이 사건을 이해할 필요가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럴 땐 초라고 하는 단어를 앞에다 씁니다. 요 날짜 이전에 일어났던 일 그런 걸 쓰기 위해서 초라는 단어를 갖다 이어서 이제 쓰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해석하면 애초에 그렇게 되죠. 당연히 애초에 그 언제인지 이건 날짜 이제 따져보면 나오긴 나오겠죠. 애초에 조왕오 우리가 이거 지난번에 다 읽은 겁니다. 유방 고제 때 네. 조왕오 오는 조오죠. 그죠? 누구냐면 누구야? 장호? 어? 장호. 네? 장호. 장호. 장오. 그렇죠. 미안합니다. 장오. 장이의 아들 장오죠. 조왕인 장오가 헌미인. 고조. 이건 이제 사실 장오는 자기 고조의 사위인데, 그죠? 사위인데 장인인 고조에게 미인을 바쳤다. 이제 미인을 그런데 미인을 바쳤는데 이제 고조가 그 미인을 받아가지고 행자는 아주 가까이 갔다 다가갔다 그런 말이야. 그 다가감을 받아서 그게 뭐 당연히 이제 미인을 받았으니까 이제 아껴주니까 그 임신하게 됐다. 그러니까 누구 아들이에요 이 사람? 고조의 아들이죠. 임신하게 되는데 그런데 사건이 벌어졌어요. 무슨 사건이 뭐냐? 급관고사 발하여. 이것은 다 아는 얘기죠. 유방이 저쪽 흉노 처벌하다 갔다가 오다가 거기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간신히 빠져나오다가 이제 조나라가 북쪽에 있으니까 조나라 자기 사위의 나라 조나라 갔죠. 그랬는데 들어가서 딱 가서 거기서 이제 기거한다는 말 그전에 했죠. 넓적다리 척 벌리고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 밑에 관고가 말이야.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사위 나라라고 하더라도 임금이 저럴 수 있게 우리를 모욕할 수 있냐. 그래서 말하면 유방을 죽여버리자. 이제 이런 모의를 했죠. 그러다가 이것이 들통이 나서 다 잡혀옵니다. 이것이 관고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급이라고는 무엇 하게 되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급 관고사 발 관고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자 그렇게 되죠. 관고의 사건이 일어나자. 그러니까 이건 누구예요? 이건 조나라에서 바친 사람이죠. 미인은. 그럴 때 미인 역시 좌라는 거 거기에 걸려들어 연좌되어서 그런 말이죠. 근데 이 사람도 장호가 바친 사람이니까 너도 거기에 관계되지. 그래가지고 연좌되어서 한해 땅에 와서 기라고 하는 건 이제 잡혔다 그 말이죠. 요새식으로 하면 구속됐다 그런 말이야 사실은. 잡혀가. 그럼 미인 입장에서 본다면 내가 유방의 아기를 가진 사람이 나를 갖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속으로 이제 화가 났겠죠. 그 유방은 그 미인이 임신했는지 어떤 일인지 사실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건에 와서 이것도 하고 이제 다 잡아서 가뒀는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미인의 어머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기 딸이 누구예요? 그 유방의 아기를 가진 딸이란 말이야. 그잖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머니의 동생이죠. 어머니의 동생이니까 사실은 미인의 오빠든가 남동생이든가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동생인 미인 모제니까 동생이에요. 동생인 이제 조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인해서 그런 말인데 인이란 말은 요새식으로 하면 여러 가지 뜻이 이제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 무엇을 통해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겸이 지금 우리 누이가 지금 유방에 아기를 가졌는데 지금 한 해에 갇혀서 구속됐어. 이걸 풀어내야 될 텐데 어떻게 유방한테 말을 건넬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길을 찾는 거야. 누구를 찾느냐? 이 벽양후라고 하는 자귀를 가진 심이기, 이가 심식기라고 그러는데 이게 요 이름 부를 때는 이자로 발음합니다. 이 식자를. 그래서 벽양후라고는 그 봉작을 가진 심이기를 통해서, 그렇죠? 조겸이라는 사람 직접 유방한테 다가갈 방법이 있으니까 당신은 그래도 높은 벼슬이니까. 근데 심이기는 또 이 사람은 알아. 그냥 심이기를 통해서 이게 저기 내 그 누이 동생이 저 황제의 아기를 가졌는데 지금 저기 구속됐다. 그러니까 황제한테 좀 얘기를 해서 좀 뽑아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심의를 통해서 유방한테도 또 얘기할 수가 없는 처지인가 봐요. 워낙 황제는 그 높은 양반이니까 여후, 황제의 그 이제 부이죠. 황후인 여후에게 말을 했다는 거야. 여후. 그죠?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여후가, 이게, 뭐, 내 애기는 아니라고 하던 우리 남편의 애기를 뵀구나. 이렇게 하면, 들어줘라. 이제 황후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여자니까 투기심이 강해서, 여후투. 이제 반대로 생각하죠. 우리 남편의 애기를 가져? 이런 거죠. 죽일 수도 없고. 그 여후가 투기를 해서 불금백, 불이라는 건 아니 불자하고 똑같은 거죠. 백이라는 건 고백하다, 알려주다, 얘기하다 그런 거죠. 극이라는 건 두 동사하고 똑같죠. 불금백, 말하려고 하지, 말을 하지 않았다. 여후가 그 보고를 들었으면 당연히 유방한테 여보 당신 뭐 그 전에 누구하고 뭐 했지, 그래가지고 애기 가졌대, 좀 풀어줍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여후가 그 정보를 듣고 말을 안 한 거야.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밀은 뭐 감옥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됐어요. 이게 감옥에 있는 거야. 근데 미인이 이 생자 그래서 한참 지나서 이 미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결국 감옥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냥 화가 난 거야. 이 애가 누구 애인데 나를 갖다 감옥에다 쳐놓고 이렇게 해서 감옥 속에서 나 애기를 낳게 하다니 말이 되느냐. 그래서 화가 나서 이 여자가 애기를 낳고 화가 나서 그만 바로 자살을 해버렸어요. 죽었죠. 근데 이 애기를 감옥에서 놔놓고 죽어버렸는데 이 애기를 관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대단히 어렵잖아. 이걸 죽이면 황제의 아들을 죽이는 거가 되고, 그렇다고 자기 기를 방법도 없고 몰래. 그러니까 이 관리가 봉기자 그 아들을 받들어서 예라는 가다 그런 말이죠. 예상 황상에게 갔다, 유방에게 갔어요. 이게 관리가 나 감옥 관리 나 뭐 어디 교도소 소장입니다. 근데 낳았는데 이게 저희 황제 폐하의 아들입니다. 사실은 이만저만합니다. 그리고 이제 갔다 황제한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유방이 보고 후회했다. 아이고 그렇구나. 내가 그만 거기까지 신경 못 썼네. 그리고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명지왈창 그 아들에게 명지라고 하는 건 명은 동사죠. 그에게 이름을 붙여서 장이라고 했다.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유장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씨니까 이름을 붙여서 장이라고 했다. 그리고 여후로 하여금 모지, 이게 모지니까 모자는 역시 동사를 봐야죠. 그를 무양하게 했다. 어머니 노릇하게 했다. 그렇죠? 길러주게 했다. 그런 뜻이죠. 모자가 동사를 보니까. 그리고 장사 지냈다. 누구를? 기모, 유장의 어머니를 어디에다가? 진정, 이건 땅 이름이죠. 지명이죠. 진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어머니를 장사 지내게 했다. 그리고 후에 봉창, 유장을 책봉해서 유장에게 이제 와서
회남왕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유방이 그 미인한테서 난 말하면 아들을 갖다 회남왕으로 삼아줬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됐죠. 그래서 우리 양사님이 하시다가 이제 긴장자를 보고 이걸 예. 명사인데 예. 이걸 갖다 이제 잘하다든지 이렇게 동사 저기 그냥 한문 뜻으로 이제 보시려고 했기 때문에 조금 안 된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래도 이렇게 하셔야 확실히 알고 지나가시죠. 이 장하고 아까 죽은 그 유장하고 틀린 장. 글장장자 앞에 건 글장장자고 이 지금은 긴장자고. 그러니까 아까는 성향왕이고 이 사람은 회남왕이고. 이 그 발음이 같으면서 이제 한자 다른 게 많아요. 예. 회남왕 조실모 상 부 여후 고 해 효해 여후시 득 무한. 회남왕이 이제 봉해지니까 그 회남왕은 어미를 일찍이 잃었으므로 언제나 여후에게 가까이 하였고 그러므로 효도를 하고 은혜를 입을 수 있었다. 여후시 득무한. 이 여후의 시절에는 아무 걱정이 없었다. 이 상심 원 벽양후. 그래서 그러나 항상 마음으로 벽양후를 원망하였다. 이위 부강 쟁어 쟁지 여후. 그러나 늘 여호와는 그에 대하여 강하게 다투지 아니하고 사기모한 이 사야. 그 어머니의 한으로 인하여 한스럽게 죽었다고 원망하였다. 네. 급제 즉위. 그 황제가 즉위하자 회남왕은 자의 최친. 그 회남왕은 스스로 가깝다고 생각하여 교만하고 방자하였다. 삭불봉법. 수시로 자주 법을 받들지 않았고 상관가지. 황상은 언제나 그를 느긋하게 쉬게 하여 시세 그러한 때 입조 조정에 들어가서 종상 입원 유력 황상을 따라서 나라에서 둘러쳐서 기르고 있는 동산에 들어가 사냥을 하였다. 여상 동차. 황제와 같은 차에 함께하여 상위상 대형. 언제나 황제에게 대형이라고 말하였다. 왕유제. 왕은 재주가 있어서 역능 간정 재주가 있었고 힘은 능히 솥을 들 수가 있었다.
내 왕견 벽양후 마침내 벽양후에게 가서 보고 자수 철추 벽양후 스스로 소매 안에 철추를 감추고 왔다가 벽양후를 방명이고 쳤다. 영종자 위경 경지 그를 따르는 자 위경으로에게 명하여 그를 목베게 하였다. 치주 골하 그리고는 달려가서 고랄에 엎드려서 단 사죄 죄인이 형을 받을 때 하는 것처럼 한쪽 어깨를 드러내고 죄를 청하였다. 제상 기지 위친 황제께서는 그가 그 어머니의 그 억울함에 대한 뜻을 어여삐 마음에 언짢게 여기시고 고사불치 그래서 그를 사면하고 다스리지 않았다. 처벌하지 않았다. 당시시 그때의 박태후 급태자 박태후와 태자 그리고 제 대신 모든 대신들은 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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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하였다. 꺼림칙하게 생각하였다. 회남왕 2차 회남왕은 이로써 귀국 익교자 나라에 돌아가 더욱 교만하고 광자하였다. 출입칭 경필 칭제 의어천자 들고 날 때 그 길을 비켜라 하고 소리를 치게 하고 천자를 본떠서 그 흉내를 냈다. 원왕간활 제후 태교 필생환 상불점 원왕이 간하여 이르되 제후가 크게 교만하면 반드시 이 어려움이 생긴다 하였으나 황제는 듣지 않았다. 예. 자 이제 그 회남왕이 이제 그렇게 돼서 회남왕을 이제 유방이 이제 회남왕을 삼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회남왕이 이제 됐죠. 근데 회남왕 초실부모 초라는 건 일찍이 그런 말이죠. 그렇죠. 초남은 그 어머니가 그냥 그 낳자마자 화가 나서 죽었으니까 조실모죠. 그렇죠. 회남왕은 일찍이 부모를 잃어서 항상 여우에게 붙여졌다. 여우가 어머니 삼아서 길러지니까 여우에게 항상 붙어서 여우가 길러줬겠죠. 이제 길러니까 여우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효해 황제예요. 그 효해는 해제를 갖다 효해라고 그런 겁니다. 양선님. 그래서 그런 거로 유방이 죽고 나서 황제가 된 사람이 해제잖아요. 그런 거로 해제와 여후 시절에 그 갇힌 시절이죠. 여후 시절에는 득무환 그죠? 아무런 근심거리가 없었다. 그렇죠. 항상 그 이제 엄마는 이미 죽었다고 하더라도 항상 황후 밑에서 길러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상당히 그 걱정거리가 없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거리가 없었지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상심, 항상 마음속으로 원망했다. 누구를 원망하냐? 벽양후. 뭐죠? 벽양후를 원망했다. 벽양후 아까 심의기라고 그랬죠. 벽양후를 통해서 저기 가서 말해줘 그랬는데 가서 말을 했는데 여후가 들어주질 않아서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후가 들어주지 않은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억지로라도 좀 계속해서 그냥 끝까지 관철을 좀 해주기를 바란 거죠.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마음속으로 벽양후가를 원망했다. 뭐라고 원망했냐면 2위 요건 생각하다 그 말이죠. 뭐냐면 불강쟁지 여후 여후에게 자기 어머니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지죠. 강쟁이라는 건 억지로 다투는 거예요. 그건 저 황제의 아들인데 아무리 그러시다 좀 참으시고 하십시오. 이렇게 그냥 억지로 여우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결국은 자기 엄마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2위 생각했다. 뭐라면 불강쟁지 여우에게 그래 여우한테 어떻게 강제로 억지로 해요? 못하지 사실은 거다 죽지. 그러니까 여우에게 그 문제를 가지고 갈치자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 어머니 문제를 가지고 억지로 다투지 않아서 사기모 그 어머니로 하여금 한스러워하다가 죽게 하였다고 2위 생각했다. 그래서 항상 벽양후에 대해서 항상 마음속으로 원망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제 거기까지 그 원망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랬는데 제 즉위에 제는 황제죠. 누굴까요? 황제가 하도 많은데. 지금 현재 제제. 현재 세제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그렇게 대답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통감 제14권이라고 하는 것은 효문. 태종 효문 황제에 관한 기록이죠. 그게 이쪽에 제라고 나오는 건 이제 문제라고 하지 않고 그냥 제라고만 써도 이것은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기록이 문제에 관한 기록이니까 구태 뭐 전부 문제라고 쓸 거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는 당연히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제 즉위에 황제께서 즉위하게 되자 이제 문제가 이제 대왕으로 있다가 이쪽 와서 이제 즉위했죠. 하게 되자 회남왕은 자이최친 스스로 가장 가깝다고 하여서 왜 가까우냐 유방의 아들이죠 둘 다. 다만 한 사람은 이제 무슨 조민의 아들이고 하나는 여기 누구의 이제 이 사람 박미인의 아들이란 말이야. 근데 박미인의 아들은 황제가 됐고 조민의 아들인 자기는 황제가 못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남아있는 형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더 이상 형제가 이제 문제 유황에게 있어서는 아주 가까운 형제죠. 뭐 형제가 그때 거의 다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회남왕은 스스로 이 최친 가장 친하다고 하여서 교만하고 건이라는 건 뻗대고 은행이 두 개 다 순종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내가 그래도 우리 이제 황제가 우리 형님인데 하고서 이제 말하면 교만하게 굴었다. 자주 불봉복 법을 받들려 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런 말이죠. 그랬지만 법을 지키지 않았지만은 황상은 여기서 황상은 누구냐면 문제죠. 항상 자기 동생이니까 배달하는 항상 상상이죠. 넓게 가라고 하는 건 그저 뭐 용서해 주다. 그저 그냥 그래 좀 빌려주지 뭐 이런 정도. 그래서 항상 용서해 줬다. 그런데 그런데 보통 일반적인 얘기고 근데 이제 사건이 생겼어요.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 시세 이 해에 입조 말하면
그 회남에 있다가 이제 장안에 와서 조회하라 입조해서 그죠? 조회하라 들어와서 종상 황상을 쫓아서 입원유역 원유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동산입니다. 황제의 사냥 동산이죠. 황제 원유에 들어가서 엽 사냥을 했는데 여상 동차 황상과 함께 같은 수레를 같이 했다. 그리고 황상하고 같이 수레를 타고 갔단다. 그리고 상위 상대형 항상 황상에게 대형이라고 말하다. 황상을 황상이라고 폐하께서라고 아무리 형님이지만 폐하께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형제니까 형님 이제 따꺼. 따꺼예요 따꺼 대형이 따꺼. 중국 사람들이 형이란 말을 발음 못합니까? 네? 형. 아 왜요? 흉기찜에 이게 다 합니다. 아. 흉이란 뜻이 있는데 일반적으로서는 따꺼죠. 따꺼. 발음이 당연히 있죠. 이걸 따꺼라고 발음합니까? 아니야 따흉이에요. 아, 따흉. 따흉이죠. 이거 따꺼는 거 아니에요. 따꺼는 가할 가자, 예? 가할 가자 두 개를 쓰면 거자가 돼요. 따꺼 그러죠. 그 가능하다는 가자를 갖다 위에 하나 쓰고 그 따라서 두 개 쓰면 그 두 따꺼 개. 거자가 됩니다. 형이란 뜻이죠. 따꺼.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따꺼 그러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따시오. 회화체예요. 회화체. 이것은 문어체고. 그러니까 대형 형님 뭐 우리식으로 형님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황제 보고 형님이라고 말했다. 이게 요건 이제 불경죄죠 당연히.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문제가. 그런데 그 왕은 여기선 회남왕이니까 회남왕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이것은 회남왕 얘기입니다. 왕 유재 재능이 있었다. 이건 재주가 있었다. 이건 재료라는 재자지만 이건 재능이라는 재자하고 통하니까 재료가 있었다. 그리고 영능 강정 힘이 세가지고 능이 강정 두 개 합해서 솥이에요. 커다란 솥. 그래서 이 강자가 들다 그런 말이야. 들다. 그러니까 힘은 능이 솥을 들 수 있다. 이게 솥이 옛날에 그 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무겁잖아. 이 쇠로 다리까지 달라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세 개나 다.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리가 4개 달린 솥을 3개 달린 솥을 갖다가 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회담 할 때는 3명의 그 이제 말하면 거두가 대표할 때 정상회담이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여기서 정상은 맨 우대가리라는 뜻으로 정상이라는 말도 있어요 한자에. 근데 여기서 소정자를 쓸 경우엔 삼각형 3명의 이런 뜻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강정 그 능자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힘은 솥을 들 수 있었다. 아주 장사인가 봐요. 그런데 마침내 왕견 벽양후 그리고 마침내 그렇게 힘이 세는데 가서 벽양후를 보고 만났어요. 찾아간 모양이죠. 회남왕이 찾아간 모양이죠. 가서 보고 이게 수수방관한 게 소매죠. 소매에서 철추죠. 이 쇠몽둥이죠. 쇠몽둥이를 갖다가 소매로부터 쇠몽둥이를 꺼낸다는 말은 없지만 꺼냈겠죠. 그래서 소매에서 철추를 꺼내서 그 밑에 주자는 이건 몽둥이를 때리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 거는 명사고 뒤에 거는 동사로 봐야죠. 그러니까 벽양호를 갖다 몽둥이를 철추를 꺼내서 쳤다. 그죠? 이제 그렇게 쳤어요. 그리고 쓰러졌겠죠. 그러니까 영종장 이제 회남왕 쫓아다니는 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쫓는 사람에게로 하여금 그죠? 쫓는 사람의 그 사람 이름이 누구예요? 유경이에요. 쫓는 사람인 유경으로 하여금 형지 그를 목을 자르게 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서 이거 그냥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여버렸잖아요. 그것도 후작을 가진 벽양호의 높은 사람을 죽여버렸으니까.
그리고서 자기가 죄를 지은 줄 알기가 치주 골하. 골하라는 건 골 아래에, 대골 아래, 그죠? 말을 달려서 대골 아래까지 달려가서 6달 사죄. 이거는 어깨를 드러내는 거죠. 어깨를 드러내고 사죄했다. 그죠? 이 골하라고는 늘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귀하, 좌하, 뭐 각하, 그죠? 폐하, 이게 다 그렇게 쓰는 골하에로 달려가서 썼다. 이제 몸을 이제 옷을 벗고 이제 사죄했다. 원희선 씨 네. 택배 왔습니다. 웬 택배예요? 여기 놔드립니다. 예. 거기다 두세요. 이게 그리고 이제 종자인 유경으로 하여금 그걸 목을 자르게 했다. 그리고 달려가서 하니까 제는 황제는 이제 문제겠죠. 황제는 상기지 위친 그 뜻을 이제 아프게 했다. 왜? 위친 그 어머니 친이라는 건 어머니죠. 맞아? 그 부모를 위해서 그 마음을 상하게 했다고 황제는 생각해서 그런 말이죠. 그런 거로 사면하고 불치, 이제 다스리지 않았다. 다스리는 형법으로 다스려야죠. 사람 죽였으니까. 근데 다스리지 않았다. 용서해 준 거죠. 그럼 당시시에 그 당시에 박태후 급태자 제 대신 박태후는 문제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회남왕의 입장에서는 무슨 큰 어머니가 되든지 작은 어머니가 되든지 하여간 그럴 거 아니에요. 유방의 만화님이니까 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 박태후는 이제 문제를 난 그 태후죠. 박태후와 태자는 이거 나중에 경제가 되는 사람이죠. 문제의 아들. 박태후와 태자 그리고 여러 대신들은 모두가 탄 회남왕을 굉장히 꺼렸다. 그 왕이나 되고 저거 황제의 동생이고 저걸 죽여 살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게다가 성질은 개딱같아가지고 말 안 들으면 그냥 가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형님한테 가서 형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고 이게 골치 아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꺼렸다. 그러니까 모두 어떻게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뭐가 무서워서 피해? 더러워서 피해지. 이제 사람들이 다 피한단 말이에요. 꺼리니까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남왕은 2차로 이 때문에 자기만 가면 슬슬슬 돌리고 피하거든. 그러니까 회남왕은 이로 인해서 이 때문에 귀국 자기 회남국으로 돌아가서도 더욱 교만하고 방자했다. 근데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면 출입칭 경빌. 황제가 들고 나올 때만 경필이라는 용어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러가라 채어가라 하는 거죠. 근데 자기는 회남왕 제후왕인데 불구하고 경필을 한 거예요. 자기가 출입하는 것을 갖다 출입이라고 안 그러고 경필이라고 얘기했다 거예요. 이거 문제죠. 그 다음에 칭제. 자기는 회남왕이니까 칭제를 할 수가 없죠. 황제나 하는 얘기죠. 근데 칭제해서 천하. 천자에 말하는 천자를 갖다 의라고 하는 걸 본떴다. 천자가 아니면서 천자의 일처럼 본떠가지고 하면 이건 그러니까 원앙이 간해서 말하기를 제후태교 필생환이다. 제후가 지나치게 교만하면 반드시 걱정거리가 생깁니다. 환이라는 건 근심거리가 생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사항불천호 황상은 듣지 않았다. 문제는 듣지 않았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회남왕이 곧 죽겠죠? 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천자를 본떨 때 할 때 그 어조사